조영남 씨가요, 이도화 변호사님, 내일 오전 8시에 검찰에 결국엔 소환이 된다고 합니다. 검찰에서는 30점가량 판매를 한 걸 확인했고, 이 금액은 1억 원 이상 추정이 된다.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겠죠. 어떻게 예상됩니까? 지금 그 소환을 하는 거는 이제 사법 처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침이 대강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의미에서 소환을 하는 거지, 사실상 조영남 씨가 자백을 하든 뭐 묵비권을 행사하든 어떤 거를 하든 지금 일정 부분 그 입증할, 검찰에서 기소를 하고 이제 그 입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는 갖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뭐 사기의 의도가 없었다, 이게 판매를 할 때 뭐 그렇게 할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산 사람, 피해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샀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림을 그려준 사람의 얘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진술과 그림, 그다음에 갤러리를 압수수색하면서 장부에 나오는 금액, 구매 대금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요. 그리고 요즘은 뭐 현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 계좌 이체를 한다든가 수표를 줬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남아있고 할 거기 때문에 사법 처리는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억 원 이상이면요, 그게 이제 피해 액수가 1억 원 이상이면 또 사기죄의 경우에, 그 금전 관련 범죄의 경우에, 경제 관련 범죄에서 단위, 피해 액수에 따라서 또 처벌의 형량이 많이 달라지는데 1억 원 이상이면 또 엄하게 처벌이 됩니다. 아, 그래서 1억 원이 의미가 1억 있는 원의 거군요. 의미가 양형이 아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일 조영남 씨가 출두를 해서 어떤 말을 하든 일단은 지금 조영남 씨의 이 사기죄라든가 이런 거를 입증할 걸 다 가지고 있는 것 다 같다.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유명한 사람이 관련된 범죄고 또 사실 시간이 좀 걸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거를 갖추고 사람을 소환해서 확인을 하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마지막으로 이제 수사가 이제 막바지로 종결점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쟁점이 바로 돈 문제거든요. 조영남 씨 측에서 사실 뭘 잘못했냐면, 조영남 씨가 그 메시지 관리를 좀 했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말을 계속 언론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자신이 어차피 지금 검찰이나 경찰에 소환되는 어떤 상황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뭘 숨기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자신한테 불리할 상황으로 그렇게 메시지를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대작 그림으로 돈 벌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그 대작으로 남한테 그림을 그리라는 목적이 그러면 돈 벌 목적 아니면 무엇이었겠느냐. 그걸 적극적으로 또 해명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발언들은 나중에 다 화살로 다시 다 돌아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보다시피 검찰이 지금 밝혀내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송화백 한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대리자가 더 있다는 거죠. 복수의 사람들 다 확인이 된 상태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 사람들로 각각 몇십 점씩 하면 총 한 몇백 점이 된다. 물론 여기서 그 1억 원 이상이 한 30점이다. 30점 정도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10만 원씩 주면서 사실은 배경만 조금씩 달리하면서 작품당 10점 이상씩 완전히 왜 차원아웃이라고 표현하죠. 대량 생산하는. 그러니까 이게 예술 작품이 아니라 마치 좀 찍어내듯이 찍어내듯이 막 그냥 그런 하는 그런 행태를 보여왔다. 그런 증거가 다 있는데 그건 다 돈 때문이다. 왜냐하면 거기에 벌어들인 어떤 수익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정도의 어떤 굉장히 큰 어떤 수익을 벌어들였으므로 금전 때문이 아니다라는 건 사실 변명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조영남 씨 측에서는 이제 며칠 전부터 얘기가 돈 벌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제 검찰에서 주목하는 거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이 찍어내느냐라고 묻겠습니다. 검찰 입장에서 그러니까 현대 미술을 놓고 봤을 때는 비슷한 그림을 10점씩 그려서 판매하는 것도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실제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돈이 목적이 아니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럼 돈이 아니었으면 뭐가 목적이었겠느냐. 본인이 굉장히 그림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화가로서 인정받고 싶었던 그런 명예욕이나 그런 욕심이 원인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돈이 목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런 명예나 이런 걸 욕심을 내가지고 하는 상황도 범죄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 아니라고 해도 그런 부분,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 아닌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라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돈이건 뭐건 분명히 취득한 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해명하지 못할 거라면 얘기를 안 하는 게 나을 뻔한 그런 카드죠. 이 과거에 조영남 씨가 그린 것들을 연도별로 좀 모아놓은 것 좀 한번 좀 볼 수 있을까? 이 검찰의 설명이 이런 겁니다. 1998년도에 이 그림이 있는데 해가 지날수록 비슷한 형태인데 조금씩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라 그럴까, 여러 장을 그려가지고 팔았다라는 것이 검찰의 좀 주장인 것 같아요. 뭐 저 그림을 보면
그 해가 지날수록 왠지 그림의 완성도가 올라가는 정교해지나? 듯한 예.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느 순간 전문가가 투입이 돼서 그들이 직접 그리기 시작하면서 그림이 좀 보기 좋아진 것, 기술적으로 올라간 거 아니냐. 예. 검찰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어느 작품의 예술성을 판단할 때 이 작품의 기술적인 완성도가 얼마나 뛰어나느냐, 얼마나 보기 좋게 잘 그렸느냐,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제가 지금 디자인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예. 이러면 또 디자이너분들이 화를 내실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미술은 예. 이 어떤 아이디어 자체의 창조성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조영남 씨가 얘기한 게 기술적 아이디어죠, 아이디어. 완성도 중요하지 않지만 근데 예. 어쨌든 일반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림도 당연히 잘 그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시간이 지날수록 그림이 좋아지는 거냐, 잘 그려지는 거냐, 예. 누구 손으로 그린 거냐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 검찰이 생각을 하는 것은 왜 똑같은 그림이 계속 나오냐. 저거는 팔아먹으려고 계속 찍어낸 거 아니냐라는 건데 근데 조영남 씨가 애초에 사실은 자기 입으로 판화의 개념이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예. 똑같은 거 또 찍는다 결국 그 얘기인데 이것 때문에 판화협회에서 또 한 소리 했지만 예. 어쨌든 조영남 씨 입장에서는 나는 현대 팝아트 미술가로서 팝아트 미술은 원래 이렇게 쫙쫙쫙 찍어내고 남의 손에 막 이렇게 조수의 손을 빌리고 이거 자체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나도 예. 그러한 어엿한 팝아트 작가다라는 일종의 허세와 도취 이런 예. 거에 빠져서 조금 상황 판단을 못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면 딱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판화 말씀하셨는데 사실 판화는 이 화가가 번호를 매깁니다. 1년 번호. 한 작품에 찍어냈을 때 100장을 찍어놓는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밑에다가 1년 번호를 매겨요. 그래서 1부터 100까지 내가 찍었다는 걸 입증을 합니다. 그래서 예. 사람들에게 내가 100장을 찍었다라는 어떤 저기가 있거든요. 한계가. 그런데 지금 이게 1년 번호가 있다거나 누구한테 맡겼다거나 이런 어떤 그런 증거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 표식은 없죠. 전혀 없죠. 판화라고 안 하고 판화 같은 개념이라고 하였는데 조영남 씨는 어쨌든 이제 판화라고 일반인의 얘기했죠.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매우 이상한 일들입니다. 그러면 이두호 변호사님, 그런 식의 조영남 씨의 설명이 검찰 조사에 좀 효과적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영남 씨는 이제? 조영남 씨가 설명한 게 검찰 조사에서 불리하게 이제 이용이 되겠죠. 본인이 오히려요?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거니까 얘기한 것과 검찰에서 진술이 다를 수가 없을 거고요. 예. 아니면 진술을 안 한다고 하면 지금 공개적으로 한 얘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이 활용이 될 수밖에 없어서 예. 본인한테 불리한 얘기인데 판화 같은 개념 아니면 뭐 팝아트의 개념 이런 게 적용이 될 수가 없는 게 좀 전에 편집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판화라는 사실은 100장 중에 1번이다. 100장 중에 10번이다. 이걸 명확하게 살 사람한테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정보를 제공하고 이래도 살 거면 사라. 이렇게 예, 하는 예, 건데 예, 예.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게 유일한 그림처럼 보였는데 그렇게 해서 팔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돈을 제공한 사람들은 속아서 샀다. 나는 예, 그렇게 예. 생각했으면 이 정도 돈을 안 줬다. 그리고 예. 팝아트처럼 공장에서 만드는 그런 건 앤디 워홀이나 다미안 허스트 이런 사람들은 얘기를 했거든요. 예. 나는 이렇게 만든다. 그림을 조수들이 만들고.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본인이 그리는 것처럼 해서 가치가 올라가고 그래서 돈을 많이 낸 사람이 있으면 그게 속아서 사기죄가 되는 거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영남 씨의 말이 어떻게 보면 자기 발목을 잡는 것 같은데 그런 연예인들, 그런 해명이요. 최근에 좀 많이 보게 되는데 유상무 씨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성관계를 시도했지만 강제는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저것은 사실일 수도 있고 예. 왜냐하면 시도했는데 상대방이 노 하는 순간 나도 스탑. 예, 강제성이 그럴 수도 없다는 있는 거 거죠. 아닙니까, 이게? 유상무 씨 주장에 따르면. 예. 근데 대중은 이미 그 처음 만난 여자를 숙박업소까지 데려간 그거 자체가 부적절하다라고 이미 윤리적으로 단죄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예. 무슨 강제가 아니긴 뭐가 아니야라고 대중은 벌써 지금 앞질러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건데 정확히 그날 그 숙박업소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예. 사실은 여성은 자기가 피해자라고 강제력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유상무 씨는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고 예. 요 사실관계는 더 신중하게 봐야 되는 건데 이미 뭐 근데 대중의 시각 속에서 유상무 씨는 예. 만신창이가 돼버렸고 무슨 예. 말을 하든 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여론 재판에서는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만나가지고 만난 지 한 2, 3일밖에 안 된 여성과 새벽까지 술 먹고 어디를 갔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건데 이제 법적으로는 그 안에서 모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정교한 워딩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표현 같은 경우에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보긴 좀 애매한 게 실제로 그 성관계를 시도했지만 서로 그 강제성이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예. 이제 피해 여성은 이제 뭐 강제성이 있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굉장한 증거 능력을 갖기 때문에 예. 과연 이제 이미 이제 피해 여성의 말은 증거 능력이 있고 예. 그렇다면 이제 유상무 씨는 이제 저 정도 발언이 아닌 이제 안에 조사받을 때는 충분히 자신도 자신의 어떤 뭔가를 입증할 만한 이야기를 했겠지만 뭐 입증할 만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많이 불리한 상황인 거는 맞는 걸로 보입니다. 대중은 지금 강제고 모고 간에 시도한 것만으로 유죄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론 재판과 뭐 실제 재판의 판단은 다르기 때문에 예, 이런 식의 화법을 저희가 한번 좀 인터뷰들을 모아봤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술자리에 있었고 음주를 한 사실을 인정은 하였습니다. 그 사실은 인정하나 음주운전은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음주운전은 안 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술은 못 드신다고 했는데 확실히 못 드신다. 네, 술은. 의사의 문준 씨의 자신이 술을 2병 마시고 가슴이 아프다. 차량으로 전봇대를 박았다. 유상무 씨 말씀에 따르면 성폭행 혐의나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이 아닌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한 강제로 뭐 하는 그런 건 아니다? 네, 뭐 이런 거죠. 진단하셨어요? 자세한 거는 저희도 이제 조사를 해봐야 돼요. 여자친구 맞습니까? 여자친구 맞나요? 처음에 해프닝이 저기 지금도 같은 입장이신데 팬들한테 할 말 없으신가요? 사실 뭐 아까도 나왔지만 김상혁 씨의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게 뭐 가장 유명한 건데 이런 말들이 스티브 유승준 씨 같은 경우도 군대는 안 갔지만 병역 기피는 아니다. 이게 뭘까요? 사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든 설득력 있게 표현하고 싶어서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우선 김상혁 씨의 표현은 두고두고 회자되는 사실 예. 유행어가 돼버렸는데 이건 어찌 보면 좀 잔혹한 게 이걸 뭘 부인하려던 게 아니라 말실수였던 어떤 걸로 보이는데 말실수. 그 말실수가 이제 애매하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된 걸로 보여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연예계 활동을 그랬죠.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이제 스티브 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는 뭐 병역 기피를 맞는 의도적으로 병역 기피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다라는 이제 표현으로 보여지고 뭐 그러니까 꼼꼼히 보면 이해는 가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예. 그렇지만 굉장히 지금도 가장 이제 한국을 들어오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스티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국민 정서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예. 부분인데 그러니까 저런 발언도 사실은 저 굉장히 좀 두고두고 이렇게 좀 무리를 빚고 혼날 수 있을 만한 발언인데 예. 약간 국민 정서가 약간 국민들과 다른 정서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보입니다. 예, 예. 그런데 저 김상혁 씨가 예. 음주운전을 안 했다고 한 게 아니라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지는 않았다. 입건되지 예, 않았다. 경찰에서 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그런 사건은 아니다. 왜냐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받는 수위까지 올라가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한 거였는데 이게 말이 와전돼서 대중이 예. 술은 마셨지만 술은 안 마셨다. 이런 식의 말로 알아들어서 예. 이게 그러니까 김상혁 씨가 굳이 저런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예. 오해가 생기면서 거의 거짓말의 아이콘으로 좀 불쌍한 케이스.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말인데. 방송은 길게 얘기를 해도 일부분만 편집해서 내보내주기 때문에 예. 뭐 누구나 다 그 분량을 보면 이해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또 편집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뉴스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정하영 앵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